네, 안녕하세요. 친환경의 현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민석입니다. 간단히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이란,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맞아요. 그것도 맞을 거예요. 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친자는 친할 친입니다. 얼마나 환경과 친하냐,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인데요. 어, 왼쪽부터 뭐 스티커로 된 이제 무농약 인증 스티커와 뭐 박스에 인쇄된 또는 이제 포장지에 인쇄된 이제 이런 농산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는 무농약과 유기농이 있는데요. 어, 이 무농약과 유기농을 포괄하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무농약의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 비료는 3분의 1, 권장량의 3분의 1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의 경우에는 농약을 쓰지 않고 화학 비료도 쓰지 않습니다. 이 무농약에서 또 유기농으로 올라갈 때는 유기전환기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요. 이 유기전환기는 보통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어, 이것은 이제는 친환경 인증이 아닌 것들인데요. 어, 예전에는 전농약 농산물이라는 인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친환경 인증이었는데요. 2015년에 없어졌습니다. 원래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 친환경의 발디딤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으로 쓰였고요.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친환경이 정착이 됐다라는 판단하에 없애게 된 인증 제도입니다. 아, 그리고 옆에 보시면 GAP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무농약 마크와 유기농 마크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 GAP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농약과 화학적 비료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 화학적 비료와 화학적 농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제 기록하게 돼 있는데요. 식품에서 해석, 인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GAP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유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친환경 공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사진은 일반적인 농사를 하는 농장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고랑이 깨끗한 편이죠. 고랑이에 뭘 씌우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친환경 농사라는 밭인데요.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골에다가 이 부직포를 전 깐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고추밭 농장 사진인데요. 왜 부직포를 깔았냐? 여기는 깔지 않고 여기는 왜 깔았을까? 이 일반적인 농장에서는 제초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이 자랐을 때 제초제를 뿌려줘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어, 만약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장에서 이렇게 부직포를 깔지 않으면 하나하나 뽑아줘야 됩니다. 그런 인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직포나 뭐 제초 매트, 비닐을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친환경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뭐를 키우는 밭 같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때 2019년도에 제가 고추 농사를 짓던 밭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관리가 제가 잘 못한 탓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란 상태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아마 세종시에서 잡초를 제일 잘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풀이 자랐을 때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또 웃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포크레인을 빌려와서 그 고추밭 옆에 제가 쓰지 않는 땅에 자란 풀들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뭐 제가 관리를 잘 했다면 뭐 없었을 일이고 혹시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이제 포크레인을 빌리지 않고 관리기를 빌려서 갈아엎는 쪽으로 이제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는 잘 모르던 때라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화학적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 농약을 만들어서 쓰는데요. 이 좌측에 이 콘티에 들어있는 노란색 콘티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자주 보시던 걸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은행이에요. 네, 은행. 혹시 가로수나 이제 뭐 길을 걷다가나 뭐 어디 가서나 은행에 벌레가 꼬이거나 뭐 벌레 먹은 은행을 보셨다던가 그런 적 있으세요? 저 없으시죠? 그만큼 이제 아니, 은행은 살충 효과도 있고 그 해충이 기피하는 곤충들이 기피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은행들을 모아서 이렇게 통에다 한 대 모으고 끓이게 됩니다. 100도씨에다가 이틀 정도 끓이게 되고 끓이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액체로 변하고요. 이렇게 말통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약을 칠 때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얼마나 은행이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진짜 아시겠지만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근데 이렇게 끓이고 나면 한약 냄새 비슷하게 나서 뭐 크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예. 다음은 천연 비료입니다. 천연 비료라고 해놓고 아까 썼던 고추밭 사진을 그대로 갖다 놓는데요. 왜일까요? 네. 저는 이 고추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듭니다. 네. 어떻게 만드냐면 이 서리가 설이 질 때까지 이제 고추를 딴다고 하는데 서리가 지면 이제 고추가 얼어서 못 먹게 됩니다. 이런 못 먹게 된 고추를 모아서 이런 통에다 넣고 이 부엽토, 이 부엽토가 뭐냐면 그 산에 가보시면 그 낙엽이 쌓여서 밑에 썩은 흙이 낙엽이 썩어서 생긴 흙이 바로 부엽토입니다. 이 부엽토 안에는 진짜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어서 이 고추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 때 쓰이게 됩니다. 이 고추는 먹이가 되고 이 미생물은 여기서 그 고추를 먹고서 자기 분해물들을 이제 물에다가 이제 분해물들이 이제 비료가 되는데요. 이 부엽토랑 물이랑 이 고추를 넣어서 섞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비료를 주게 됩니다. 그 최종 사진은 제가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넣진 않았습니다. 네. 친환경. 이렇게 어려운 친환경을 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고집일까, 내 아집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직은 고집 같습니다. 뭐 제가 틀린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과학에는 거스르는 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만큼 과학적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